네, 새해 초부터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주간 정치에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면 얘기부터 가보죠.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근데 새해 초부터 여당 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이 얘기를 꺼냈어요. 네. 이유 뭘로 보십니까? 우선 이낙연 대표의 성격으로 보면 대단히 신중하고 꼼꼼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대통령의 권한사항에 관한 얘기를 꺼냈다. 이건 결국 보면 대통령하고 이 의제를 밖으로 던지는 데 있어서 사전 교감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은 대통령님께서도 한 2년 전에 기자 간담회를 할 때 기자가 물어봤을 때 전직 대통령들이 영어의 몸이 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다.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고 또 문희상 전임 국회의장도 사실은 퇴임하면서 사면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그래서 범여권의 핵심부 내부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최종 대법원 판결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조만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아마 암묵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이 문제를 꺼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한 발 빼는 모양새거든요. 네.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사자의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한 발 빼는 모양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책임져라. 그리고 대통령이 결단해라. 이렇게 한 발 다그쳤단 말이에요. 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안은 그냥 수면 아래로 이렇게 숨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이 문제를 꺼내고 나서 당원들의 반발이 워낙 거셌다. 심지어는 이낙연 대표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당 내에서는 이 문제를 추진할 만한 동력이 전혀 없었고요.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의 민생이 너무 힘들면서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도 사실은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면하라라는 것이 아니고 신속하게 결정하라 뭐 이런 애매한 뉘앙스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도하에 중도층으로 뭐랄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진격 전략을 가져왔는데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만약에 풀려나게 된다면 이 중도화의 어떤 이 문제가 중간에 꺾여서 중도층들의 지지를 받는 부분이 뭔가 제동이 걸릴까 사실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뭔가 명확한 메시지가 안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동안은 이 이슈가 얘기는 되겠지만 크게 아마 화라산처럼 타오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 여론조사 얘기도 해볼까요? 그 신년을 맞아서 각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어요. 예. 결과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윤석열 3강구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 세 명의 핵심 주자들 중에서 거의 3등으로 지금 쳐져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부동의 1등에서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대단히 이제 불안감이 있을 거고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11개 신년 초 11개 여론조사 중에서 8개에서 지금 1등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무되어 있고 치고 나갈 어떤 동력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게 여론조사는 뭐 세계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은 그 이전에 일부 여론조사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의 한 55%가 넘는 숫자가 부적절하다 지금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최근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대단히 많이 떨어지면서 국민의힘과 지지율이 거의 동등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다음번 이 재보궐선거부터는 정권 교체, 정권 심판을 위한 어떤 선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국민들의 의사표시가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지지율이 뜨고 빠지고 이것보다도 사실은 당 전체의 지지율을 얼마만큼 높이 가져갈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거꾸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를 보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주자가 있긴 하지만 정작 사실은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고 출마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KBS 광주총국도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방금 이야기한 전국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그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런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 이낙연 대표에게 득이 될지 혹은 실이 될지 이런 엇갈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어떤 정치인이 자기 고향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실은 장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호남에서 이 이낙연 우리 고향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들은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재작년 조국 사태 이후부터 호남의 정서 전체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조금 특이하다라고 이렇게 배제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작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는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낙연 대표가 뛰어넘어야 되고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제일 걱정인 것은 최근에 지지도 조사를 해보면 서울, 경기 이게 호남권 출향 인사, 출향민들이 대단히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서울, 경기에서도 이낙연 지사가 1위를 못하고 이재명 지사한테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에 있어서는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대선행, 본선을 넘어야 가능한 일인데 관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치고 올라오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의사가 대단히 분명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국민들이 받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안 좋게 보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자기 비전이 뭐냐, 국가 경영을 위해서 이낙연 대표가 제시하는 이슈가 무엇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보다 자기 어떤 주관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어떤 느낌들을 국민들이 받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지지율이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낙연 대표가 지금부터라도 자기의 국가 운영의 비전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강렬하게 표명하는 그런 아마 시간이 되면 아마 이런 변화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